저는 계기반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보내는 실시간 리포트, 실시간 보고서다. 보고서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네. 체계적인 거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 갑자기 책임감이 확 그렇죠. 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기술과 사람을 잇는 모빌리티 팟캐스트, 오늘도 현대진행형. 네, 안녕하세요. 과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오늘 저희 현대진행형의 주제는요. 운전자라면 매일같이 이걸 마주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계기반 오늘의 주제입니다. 계기반.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계기반이라는 표현이 또 어색하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계기판으로 알고 그렇죠. 계신 분들 계기판, 많죠? 계기판.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둘 다 계기판이 이제 네. 나중에 표준어로 편입이 돼서 둘 다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계기반을 저희가 공식 용어로 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방송 듣고 나면은 우리가 맨날 운전석에 앉아서 보는 그 계기반이 이렇게 중요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었구나. 아마 생각이 좀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주제에 정말 딱 맞는 분을 수소문하다가 여기저기서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최고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 출신이시고요. 차를 정말 꼼꼼하게 봐주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여러분이 봤어요? 누구냐? 자동차 전문 유튜버 차봤어요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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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서영님이 오니까 편집장님이랑 독실님의 표정이 뭐죠? 이 어두워진다고요? 미소. 어두워지신 것 같은데. 어둡습니다. 왜요? 저를 봤던 눈빛들과 네. 우리 차봤어요. 서영님 보는 눈빛이랑 너무 달라요. 에이, 이거 섭섭하네요. 예전에 제가 한번 네.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서영 할 거예요. 아니, 우리 서영님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너무 일단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 컨텐츠 만들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네. 자동차 크리에이터 차봤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팬덤이 대단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이번 영상 100만 뷰. 그렇죠. 예. 저희가 좀 이번에 팬덤에 한번 묻어가려고 올라타 보겠습니다. 네네. 자부심 기대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현대자동차 구매하시기 전에 제 영상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구매 상담 메일이 메일함에 쌓여 있어요. 아니 그 상담을 어떻게 해줘? 어떻게 자동차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신 거예요? 저는 첫 사회생활을 이제 뉴스회사의 기자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제 유튜브 채널을 파서 또 차봤어요 이름으로 자동차 네네. 콘텐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명함을 받아보니 대표님이라고 딱 써있어서 부러웠습니다. 어쨌든 오늘 되게 모시기 힘든 분을 저희가 네. 모셔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오프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네. 바로 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서영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주제가 계기반인데 네. 저는 계기반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보내는 실시간 리포트, 실시간 보고서다. 보고서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네. 체계적인 거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 갑자기 책임감이 확 이렇게 그렇죠. 와닿네요. 사실 우리가 시동을 걸 때 차에 정말 많은 표시등이 전등이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처음에 키워 나면은 네. 불 나갔는지 안 하는지 알려주려고 네. 전부 다 쫙 다 켜지잖아요. 맞아요. 그쵸. 사실 인지를 잘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켜지자마자 바로 돌려갖고 시동을 걸거나 아니면 버튼식이면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렇죠. 직행해버리니까 그쵸. 시동으로. 근데 과연 그 네. 표시등이 총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진행형 진행자로서 네. 이걸 네. 몰라도 될 것인가? 너무 기대됩니다. 몇 개요? 저는 알지요. 25개는 좋게 돼 보입니다. 3개 그거밖에 안 돼요? 25개. 많지 않나요? 25개? 조금 저는 더 쓰셔도 40개 정도 되고. 40개요? 40개. 제가 예전에 그 고급차를 한번 그 뒷좌석에서 앞을 이렇게 봤을 때 네. 눈앞에 보이는 풍경 있잖아요. 네. 거기 버튼이 하도 많아서 맞아요. 물론 이제 한 10몇 년 전 얘기예요. 버튼이 몇 개인지 세봤거든요. 120개가 넘더라고요. 버튼이요? 그거 다 눌러보지 키보드도 한 못하니까. 108개 그렇다면- 시작하죠. 네. 경고등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대략. 대략 한 100개. 야, 일단 버튼 말고 네. 그렇죠. 지금 질문은 표시등. 경고등입니다. 경고등. 표시등. 그렇죠. 몇 개예요? 정답은 일단 없고요. 딱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려 현대차 기준입니다. 네. 64개. 64개나. 네. 와.
근데 이제 이 64개가 전부 다 고장 신호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또 일부는 이제 이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네. 네네. 오늘 방송이 그래서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어떤 기술들이 계기판에 담겨 있는지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얘가 뭘 보여주려고 우리한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경고등이겠죠. 경고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은 다 할 거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랑 다른 게 켜졌다라고 하면 무조건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행을 계속해도 되는가 혹은 뭐 당장 서야 되는가 견인차를 불러야 되는가 아니면 뭐 내일 해도 되는가 이런 궁금함이 있거든요. 저도 좀 무서워가지고 네. 일단 차를 멈추고 이거 계속 가도 되나 하면서 진짜 이게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경고등 있으면 있죠. 네. 운행을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내 몸이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내가 계기판을 잘 못 읽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긴 하죠. 그래서 경고등을 초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초간단. 색깔로 보시면 돼요. 색. 여러분도 아마 운전하시면서 네. 대략 빨간색은 뭔가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셨을 수 그쵸. 있을 텐데 잘안 빨간색 떠요. 그쵸 제일 중요하고요. 이때는요 사실 내가 이걸 그냥 달려도 될까 아닌가? 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달리면 안 된다. 빨강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걸 만약에 그냥 무시를 하고 달리시면요. 주행 중에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빨간 등이 네. 그거 오토 파킹. 파킹 걸렸을 때 빨간색으로 피 하고 뜨잖아요. 그거 제가 아는 게 있고 또 빨간 거 뭐가 있을까요? 사실 말씀 주신 거의 연장선에서 이제 브레이크 경고등 이게 제일 사실 위험한 위험하죠. 거죠. 네. 근데 요게 경고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이 아이콘 모양을 딱 한번 인지하실 수 있도록 좀 네네. 알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요게 좋다. 네. 네. 이게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 괄호. 요 괄호 안에 원을 박으세요. 괄호에 근데 그 원을 원 안에 박았어요. 느낌표가 느낌표. 네. 뭔가 지금 위험해. 누가 야, 봐도 위험하다. 위험한 위험해. 모든 게 다 있어. 그쵸? 느낌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독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같은 게 걸려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지금 차가 못 나가요. 여러분 브레이크 달려있어요 주인님라고 차가 외칠 때도 이게 뜰 때가 간혹 있는데 네. 네. 진짜로 위험할 때는 브레이크 액 자체가 부족할 거죠.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이제 딱 밟으면 브레이크 액이 내 바퀴로 다 전달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 패드나 캘리퍼 쪽으로도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브레이크 액의 양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페달을 밟아서 세워도 그렇죠. 안 쓰죠. 실질적인 제동 장치의 그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맞아, 때문에 굉장히 위험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혹은 또 이런 제동 시스템에 연결이 된 부분에서 이상이 있을 때 네네. 혹은 뭐 브레이크액이 샌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위험하죠. 이런 경고등이 뜨기도 합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거. 그렇죠. 네. 네, 치명적이죠. 다음으로는 또 엔진오일 경고등.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빨간색인가요? 맞아요. 빨간색 기억이 안 나요. 경고등인데 엔진오일 경고는 되게 자주 뜨거든요. 요 아이콘이 그 요술 램프 진이 있죠. 네. 맞아. 그 아, 램프 모양의 끝에 이제 물이 한 한 방울 방울 떨어지는 떠- 느낌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질문질 하고 싶은. 그죠. 이 엔진 오일 자체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 음. 이러면 엔진이 내내 이제 뜨거워지고 막 금속 부품들끼리 부딪히고 마찰이 일어나고 정말 사실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엔진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음. 이 경고등이 뜬다 했을 때도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재밌는 표현을 좀 봤는데 경고등 관련해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물에 나루 뺐던 그 경고등이 무슨 의미냐고 누가 물에 물어봤는데 나룻배. 이게 이제 경고등도 있었나? 너무 좋은데 실을 읊어야 될 것 약간 같아요. 이렇게 물결 치는데 실은 이제 온도계를 이렇게 딱 꽂아놓은 건데 맞아요. 그걸 또 나룻배라고 해석을 하시는 예쁘다. 분이 있고 네. 근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돛담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엔진 냉각수 온도가 지금 올라갔다 위험하다. 근데 맞아요. 결국 냉각수가 제대로 냉각을 못하면 엔진이 과열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딱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게 해당 부품이랑 우리가 떠올리는 부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변속기에 문제가 생겨도 엔진 경고등이 떠요. 엔진 모양 돼 갖고 이제 그거는 뭐 노란색 불이 뜰 때가 있는데 이를테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결국 엔진 부담으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 경고등을 띄우는데 그것만 보고 엔진이 이상한가라고 서비스센터 가서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진단기 꼽아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경고등이 떴을 때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이 단지 그 부품의 이상만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슷한 게 지금 말씀해주신 그 네. 온도, 냉각수 온도 경고등이 과열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센터를 갔는데 네. 냉각수량 자체가 이제 적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냉각수량이 적더라도 네. 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경고등이 뜨겠죠 하니까 그럼 냉각수량이 적으면 과열이 되더라도 센서는 감지를 못할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혹시 모른다.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자기가 과열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색은 누가 봐도 이거는 원이 가는 거고. 그쵸. 그래서 멈춰. 조심해야 돼요. 절대 운전하지 말아라. 빨간맛. 이건데 노랑 색깔은 이거 운전해도 되나? 약간의 나한테 원이긴 하지만 아 이거 좀 문제 생길 수 있어. 요 정도 느낌의 메시지인가 싶어서 맞아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노란색은 뭐가 있고 네. 또 무시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이것도 점검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맞아요. 좀 더 지연해도 된다면 뭐 한 뭐 내년에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때는 달릴 수는 있는데 당장 점검은 가자. 가자. 네, 그래서 요 노란색이 딱 보이신다 하면은 이 휴대폰에서 달력 어플 켜셔가지고 점검 날짜를 스케줄을. 스케줄링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운전자의 자세죠. 사실 이 노란색 네. 경고등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살짝 말씀해주신 네네. 엔진의 맞아요. 경고등인데 엔진? 이게 뭐 엔진 경고라고 하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아이콘 모양을 보면 엔진 모양이 이렇게 있고 체크라고 써 있어요. 체크. 네. 이거 뜬 적 있어요. 트랙, 좀 트랙. 약간 친절하죠.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엔진의 전반적인 뭐 센서일 수도 있고 제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뭐 변속기일 수도 있고 뭔가 체크는 한번 해보세요. 체크해봐라. 요 정도의 조금 러프한 그런 아.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아니면은 뭐 ESP, ESC 경고등이라고 해서 네. 차체 자세 제어 장치와 관련된 네네. 이런 약간 경고등인데 미끄러지는 차 모양으로 생겼죠. 오, 맞아요. 이게 스키 타는 느낌. 자동차가 맞아요. 있으면 동그랗게. S자로 오솔길이 이렇게 나 맞아요. 있는 그런 아이콘. 그래서 이럴 때는 핸들링 같은 것도 네네. 과감히 하면은 맞아요. 안 되죠. 맞아요. 잘못 눌러서 꺼놓고 그냥 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맞아요. 누르면. 근데 차체 그 자세 껐을 지었으면. 때 들어오는 그 노란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미끄러질 때 차가 알아서 제어를 해줘야 네. 되는데 그걸 놔버리고 있거든요. 차가. 맞아요.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행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고등 말고도 계기판에 항상 떠 있는 게 또 숫자, 수많은 숫자랑 게이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아니 그걸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운전을 23년을 했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미.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네. 뭐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그치. 주는 건지 정확히 보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RPM이 숫자가 이렇게 뜨잖아요. 1, 2 이렇게 뜨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 그래 내가 뭐 세게 밟으면 올라가는 걸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운전자들에게 뭘 알려주려고 이게 뜨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RPM이 뭐의 약자인지 모르세요. 맞아요. RPM RPM 그러면은 하지만 그 퀴즈를 내시고 상품을 좀 걸어주시면 상품은 차봤어요. 저는 참가를 상담을 해주시죠. 상담은 차바스 형님이 하는데 왜 독신님께서 그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뭐의 약자예요, 근데? 레볼루션스 미니시죠. 맞아요. 보통 라운드라고 또 생각하세요. 회전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전 라운드가 네.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공전 할 때 그렇죠. 그 레볼루션입니다. 1분 동안에 네. 이제 몇 번 엔진이 몇 엔진이 번 회전하는가. 회전했냐. 엔진 잠깐만 1분 동안에 그럼 1이 올라가면은 한 번에 1000번이에요. 아, 곱하기 이게 1000이라고 천- 써 아, 있어요. 맞아, 1000이라고 써 있어. 맞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엔진이 그렇구나. 얼마나 힘을 쓰면서 가는지 일을 아시겠죠? 되게 많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RPM을 보면 이 차가 얼마나 이제 힘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실시간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 저 편집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예전에 차들 보면은 네. 속도계 RPM 이게 하나만 있는 차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난 속도계가 중요하다, RPM 게이지가 중요하다. 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RPM 게이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어떻게 답정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경주차들은 아예 속도계가 없고 엔진 회전수만 보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어차피 뭐 그 서킷에는 제한 속도가 없으니까. 네. 근데 뭐 저는
그냥 속도계가 더 편하더라고요. 속도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RPM 자체가 없는데 내연기관차와 이 계기판의 구성 자체가 그럼 완전히 다른 건지 운전자가 보는 정보는 어떤 게 다른 거죠, 편집장님? 일단은 엔진이 없으니까 네, 그 엔진 경고등은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없고 엔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능에 해당하는 장치, 뭐 이걸 표시해주는 경고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진차를 타면서 볼 수 있었던 경고등들은 대부분 전기차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라면 일단은 그 엔진 회전수 RPM을 보여주는 타코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타코미터가 이제 없는 대신에 그게 없으면 좀 이 차가 힘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좀 짐작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워미터라고 그뭐 이렇게 올라가던데요. 뭐가 맞아, 막 맞아. 올라가고 맞아요. 뭐 이렇게 좌우로 막대 그래프 맞아요. 형태도 있고 원형 그래프 형태도 하고. 있고 뭔가 이 차가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디스플레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엔진차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경고등이 있죠. 이를테면 뭐 플러그 모양으로 된 경고등. 맞아요. 충전해라. 그거는 그렇죠. 충전 관련, 충전 케이블 관련 경고등이고, 근데 뭐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봤던 것들이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일단 경고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어떤 의미인지를 익혀두면은 전기차로 바뀐다고 해서 굉장히 낭패를 겪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퀴즈? 네. 이런 게 퀴즈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있어야지 이제 잘 학습하셨나 볼 수 있잖아요. 저희는 못 맞출 게 뻔하니까. 그러면 저희만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분들이. 청취하고 계신 분들, 시청하고 네. 계신 분들도 잘 들으셨는지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실제로 운전하다가 헷갈리는 상황 위주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항아리 모양 안에 느낌표가 있는 노란색 경고등이 켜졌다.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1번 항아리 안에 넣어. 타이어 공기압, 2번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3번 엔진 오일 잔량. 1번 공기압. 왜냐면 제가 최근에 공기압이 많이 빠졌거든요. 진짜. 타이어 모양이 항아리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그렇죠. 공기압이 기준치보다 낮아졌을 때 점등이 됩니다. 네. 참고로 자기 차의 공기압 체크하는 방법 다들 아시죠? 이 문 쪽 문 열으셨을 때 딱 시트 네. 바로 네. 바깥쪽에 네. 그 부분에 공기압 적정 공기압이 딱 써 있습니다. 맞아. 아 네. 맞다. 표준으로 써 있어요. 거기 그래서- 아니면 주유구. 맞아요. 둘 그래서 중에 하나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내 공기압이 요거에 맞는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죠. 아, 우리 요돈 대단하십니다. 앵커님 네. 대단하십니다. 항아리를 어떻게 두 번째 맞추지? 퀴즈 가보겠습니다. RPM 관련한 퀴즈입니다. RPM이 3,50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차 상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1번 차종을 몰라서, 2번 주행 상황을 몰라서, 3번 운전자 컨디션을 몰라서. 너무 어려운데. 2번. 우와, 어이, 맞아요? 우와, 박수. 찍었어. 아니, 이거 두 분이 좀 사전에 뭔가 내통을 한 건 아니고요. 이야, 이거를 근데 사실 그냥 저 못 그렇게 맞힐 그냥 거라서. 한번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주행 상황을 모르니까. 주행 상황 몰라서 RPM이 숫자로 뜨잖아요. 네. 이건 그냥 눈으로 딱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숫자인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은 3,500 RPM이어도 만약에 내가 막 앨바서 추월 중이다. 이러면 또 정상일 수 있고. 그쵸. 그렇죠. 내가 지금 오르막을 힘겹게 오른다. 그럴 때 또 정상일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유전하는데 3,500원이면 이상해. 맞아요. 그렇죠. 그냥 네. 평지를 정속해서 달리는데 3,500 RPM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RPM은 주행. 숫자가 아니라 맥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RPM이 높다 낮다보다 언제 주행 왜 상황. 높아졌는지 이거를 아시는 게 핵심이라는 거 그러네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수한 재밌다. 정보일 뿐이니까 네. 해석을 그렇죠. 해야 된다. 꼬리 너무 질문 재밌네.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너무 그렇다면 이 RPM이 계속 3,500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가 이때 가장 먼저 걱정할 건 무엇일까요? 1번 연비, 2번 엔진 부담, 3번 둘 다. 연비 2번. 엔진 부담. 뭐 연비도 걱정되겠지만 둘 다, 둘 다가 있네. 4번 둘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없나요? 맞아. 너무 쿨한데요? 3번 둘 다. 독실님 정답입니다. 우리 같은 연비보다. 서민들은 연비도 신경 쓴답니다.
RPM은요 단순한 회전수뿐만 아니라 연비 상태 또 엔진이 얼마나 무리하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높은 고 RPM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 연비도 나빠집니다. 아, 내가 왜 네. 신경 안 쓰는지 알겠다. 그리고 돈이 엔진 많으니까. 부담도 하이브리드, 되고. 하이브리드. 그렇지. 저 자세부터 되게 멋져져. 그러니까요. 맞아요. 세 번째 퀴즈 네. 가보겠습니다. 냉각수 관련 퀴즈인데요. 냉각수 온도가 평소보다 올라간 상황. 네. 자, 이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잠깐 지켜본다. 2번, 에어컨 혹은 히터를 끈다. 3번, 즉각 시동을 끈다. 4번, 주행 상황을 떠올려 본다. 아, 4번을 해야 되나? 보통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3번, 되는 3번. 거. 그렇죠. 시동 하면 이건 되게 안 중요해요. 되는 시동 거. 끄면 안 돼요. 시동 끄면 안 돼. 시동 끄면 덥거든요. 정답. 아, 켜야지. 아, 이게 반만 저도 정답인데요. 해봤어요. 시동 끄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시동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냉각수는요 온도가 무조건 올랐다가 바로 시동을 끄면 이 엔진이 열에 갇힐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올라갔나, 이게 정상 범위인 게 맞나, 그리고 경고등이 지금 어떻게 떠 있나 이거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엔진은 사실 힘을 많이 쓰면 쓸수록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을 더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고온 환경이나 아니면 오르막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달리거나 막 무거운 거 차에 가득 싣고 달리거나 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올라가는 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쨌든 냉각수 온도가 올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한 1, 2분 정도 공회전을 해주시고 약간은 식히시고 그러고 나서 좀 시동을 끄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유용하다, 네. 유용하다. 온도를 떨어뜨리려면 냉각수 펌프가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동을 네. 꺼버리면 펌프가 멈추니까 그러네. 뜨거운 맞아요.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계속 펌프를 돌리고 어쨌든 라디에이터 통해서 배출하도록 맞습니다. 해주는 게 필요하다. 네 번째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ABS라고 적힌 노란색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번, 핸들이 평소보다 가벼워질 수 있음. 2번,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음. 3번, 급제동 시 바퀴가 잠겨 조향이 어려울 수 있음. 4번, 엔진의 출력이 절반으로 제한됨. 3번. 정답! 이게 눈 올 때 이거 쓰는 걸로 기억했는데 아닌가? 그렇죠. 빗길, 눈길, 맞아요. 뭐 급제동 할 때 너무 잘하시는데요? 와. 아니 유 편집장님 도대체 여기서 5번을 뭘 기다리시는 게 있습니까? 5번. 조심히 운전하라. 조심히 맞네. 야, 정답이네요. 맞아요. 이게 ABS 경고등은요 켜졌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일반 브레이크는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진짜 ABS 기능만 네. 비활성된 거기 때문에 빗길이나 눈길, 뭐 급제동 시에는 바퀴가 잠길 수 있다. 이거를 염두하시고 운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퀴즈. 디젤 차에서 볼 수 있는 돼지꼬리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돼지꼬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이거 떴었는데. 자 디젤에 스프링이 있다고요? 디젤에 그렇죠. 돼지꼬리 모양의 모양이 경고등. 경고등. 오늘 아실 것 같은데? 아, 알죠.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예열 플러그. 예열 플러그. 정답! 이거 뭐예요? 이거 뜬 적 있는데. 그러니까 디젤 차는 그 공기랑 연료를 집어넣고 네. 가솔린 차처럼 불꽃을 탁 튀겨서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네. 그 두 개를 압축을 시켜서 그 열로 자연스럽게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네. 압축 착화 방식인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이 좀 열을 데워져 받아야 있어야 되잖아요. 되죠. 그래서 시동 걸 때 전원을 먼저 키면 예열 플러그 스위치가 먼저 들어와요. 네, 경고등이 맞아요. 들어와요. 그러면 그 등이 꺼진 다음에 시동을 걸어야 바로 원활하게 빵빵빵빵 터지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LPG 차도 그거 역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LPG는 이제 맞아요. LPG. 빨아들여서 그 연료 라인 타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아.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제조사 중에는 주행할 때 뜨거워졌던 열을 응축을 해서 네. 담아놨다가 예열 플러그 기다리는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게 딱 전원 넣는 순간 그 열을 바로 엔진으로 보내갖고 시동 걸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현대차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테이블인데요. 경고등입니다. 경고등 경고등 리스트인데 관련한. 일단은 자 운전대 그림 옆에 느낌표가 있어. 무슨 뜻이죠? 운전대 그림? 그림 옆에 느낌표? 핸들 전 옆에 알아요. 뭐 맞추셔도 돼요. 느낌표. 네, 그 핸들을 움직이지 전동 마시고. 스티어링에 맞아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동 파워. 핸들을 움직이지 마시고. 멈추시오. 네. 그래서 전동 파워 스티어링이 이건 노란색과 빨간색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뭐 기능에 약간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그 바이와이어 기술 스티어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계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조작은 가능한 거죠. 근데 빨간색이면 이제 바로 아예. 주행을 하지 말고 정비센터를 찾아가야겠죠. 그 다음에 연료 필터 수분 아, 네네. 경고등이 있습니다. 야, 경고등이 뜰 정도면 연료 위험한데? 필터. 연료 필터 수분 경고등은 약간 좀 뭐 전등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연료를 여과하는 장치 쪽에 수분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차 두 대가 있고 사이에 딱 만화에서 부딪혔을 때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 아, 표현, 네네. 반짝하는 그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안 되고 있으니 문제가 있으니 위험하네. 차 믿고 있다가 큰일 날 수 있다. 뭐 조심해라. 점검을 하거나 빨간색일 경우에는 아예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걸로 간주를 하고 네. 바로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요즘 들어간 차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예기치 않게 앞차를 추돌할 수 있는 상황을 되게 많이 막아주더라고요. 저도 시승차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네. 자, 그다음에 요소수 장치 관련 경고등도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막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밑에는 또 이렇게 물결이 치는데 이건 요소수 장치 말 그대로 그 디젤차 매연 정화하는 데 쓰는 요소수잖아요. 이건 노란색만 있습니다. 이 등이 들어오면은 빨리 점검을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회생제동 이거는 동그란 원 안에 느낌표가 있고 그 옆에 괄호가 감싸는 형태인데 이 브레이크 경고등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감속할 때 관성으로 돌아가는 바퀴의 회전을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반대로 제너레이터로 전환해서 충전하는 기능인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근데 뭐 당장 주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회생제동에 노란 등이 들어오면은 빨리 점검을 받아야지 이 차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배터리 모양 경고등. 이거는 고전압 배터리 부족. 고전압 배터리라고 하면 일반 시동이나 저희 안에 차 안에 전기장치를 쓰는 12V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처럼 정말 고전압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노란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건 바로 또 노란불이지만 빨리 점검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내 차에 이런 경고등이 떴다 하면은 제가 얘기한 기억을 좀 되살려서 네. 빨리 조치를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려야 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안개등 모양의 표시 원래 안 켜져요. 그러니까 원래 안 켜져야 되는데 켜졌다는 거는 뭔가 켜있는 주의를 거다. 해주고 있는 네, 거예요. 무슨 맞아요. 말이냐면 안개등은 실제로 안개가 끼지 않았을 때 안 켜는 게 좋아요. 근데 항상 켜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거기 계기판이 왜 떴지? 상대 차가 눈부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 끄라앉으신 거고 맞죠. 평소랑 다르게 뭔가 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겨울에 정말 또 주의해야 될 경고등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춥잖아요. 맞아, 우리도 맞아. 다니기 진짜 힘든데 차도 이제 못 견딥니다. 힘들죠. 경고등을 방출해요. 대표적인 게 배터리 경고등. 많이 너무 소모되니까. 추우니까 열이 빨리 소모되고 그래서 우리 왜 스마트폰도 이게 생각보다 빨리 닳거든요. 맞아요. 겨울에. 네. 자동차와 똑같이 차 안에 있는 이 배터리가 금방 닳을 수 있어서 배터리 경고등 뜨시면 즉각 교체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공기압. 공기야. 이 타이어가 이 온도에. 고무가 정말 온도에 영향을 잘 받습니다. 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공기 압력이 또 쉽게 빠지는 현상이 또 이렇게 추울 때면 자주 일어나죠. 압축이 또 수축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공기압도 적정 공기압에 맞게 꼭 음. 체크를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침에 시동 걸었는데 공기압 센서 한번 이렇게 뜰 때 있었고 또 겨울이니까 잘 미끄러지니까 그 네. 아까 했었던 그 미끄럼 스키 모양 스키 모양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공기압 경고등 떴을 때 네. 네. 운전해도 돼요? 운전을 당장 멈출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요? 되게 그렇지만 무섭게 살살 갔거든요. 그렇지만 센터는 가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펑크 났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날이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 경고등 들어가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 진행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하니까 자체가 너무 많아지고 예전에 없었던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오히려 이런 경고등은 최소한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포인트는 어떤 거냐. 정보가 많아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주의를 환기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네. 거죠. 그래서 요새는 계기반이란 말보다 클러스터란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클러스터. 네, 예전에는 그저 상태를 표시하는 화면이었다면 이제 클러스터는 차량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인 거죠.
이게 에코 모드에선 보통 이제 연비 중심의 정보를 강조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RPM이나 뭐 이런 출력 반응이 더 눈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러니까 주행 모드마다 화면이 바뀌는데 그것도 좀 이런 이유가 있겠네요. 색깔도 바뀌고. 맞습니다. 상황에 맞는 정보만 가장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게 현대차 그룹의 클러스터 방향성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차가 좀 이제 말을 걸면 대답도 해주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경고등이 이게 왜 켜졌는지 지금 이거 경고등 켜졌는데 내가 운전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가 좀 먼저 설명해주고 네. 물어보면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실제로 있죠. 네네. 현대차 그룹이 발표를 한 음성 인식 기술인데요. 네. 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차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할 때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은 차가 그 질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답변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차 사면은 그 사용자 설명서 대부분은 폐차할 때까지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폐차가 아니라 이제 팔 때까지 열어보진 않지만 어딘가에 항상 어딘가에 보관해 있다. 놓고 있기는 있죠. 있지. 그 새 책인 채로 그대로 다음 맞아요. 사람한테 넘어가고. 근데 이제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차 시스템이 흡수를 해버리면 굳이 그 책 형태로 볼 찾아보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점점 더 차가 똑똑해지고 있는데 좋아요. 그런 와중에 계기판이나 경고등이 띄우는 정보들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소비자들한테 더 다가서게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긴 시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내 차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쵸? 시동을 걸기 전에 계기판을 보면서 뭘 체크하면 좋을지 원래는 매뉴얼상으로 매일매일 데일리 이거 체크해라 써 있고 장거리 가기 전에 뭘 하라고 써 있고 저 매뉴얼에 다 있어요. 그래요. 아무도 지키지 않지만 저는 그냥 뭐 문제가 뜨면 그때 보지 굳이 계기판에 막 뭐가 떴나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매뉴얼 그쵸? 보면 예컨대 타이어 공기압은 매번 주행 전에 맞아요. 체크하라고 써 있어요. 그래도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고 30초 점검 루틴 짚어주신다면요? 저희 오늘 이제 방송 잘 들으셨다면 분명히 앞으로 차 안전하게 타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아까 우리 색깔로 설명드렸잖아요. 네. 저는 이 색깔 순서대로 위험도가 높고 빨강. 그만큼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빨간색이 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빨강 네. 무조건 안 좋은 거다. 그렇죠. 이게 좋을 수가 없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한번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항상 주행할 때 떠 있는 표시등이나 경고등이 뭐가 있는지 그걸 미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 전에 시간 되게 없잖아요. 네. 그때도 일단 빨간색 떠 있다. 그러면은 차 두고 운행하면 맞아요. 안 되죠. 운행 안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안전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미국에서 그 미니버스를 뭐 취재로 갔다가 이동할 일에서 미니버스를 타는데 그 차주가 이제 젊은 운전기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원을 탁 켜고 이 한 번에 다 계기판에 불들이 점등되고 하나하나 꺼지는 걸 기다렸다가 시동을 걸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이 사람이 그냥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날마다 항상. 그렇게 하는 루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키를 한 칸 돌려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 칸으로 돌릴 때까지 굉장히 숭고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그러니까 의식처럼. 내 차가 괜찮다. 그렇죠. 자동차는 규모도 작고 움직이는 반경도 좋긴 하지만 그렇게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좀 차분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점검하는 기분으로 탄다면은 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이런 고장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차에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방송 생각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상을 바꿀 기술 오늘도 현대진행형 오늘은 차가 운전자에게 보내는 시그널이죠. 계기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차박사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깊이 있는 모빌리티 기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김기범 여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